32년 사이에 알레포와 다마스커스라는 곳에 인류 최초의 커피하우스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1554년에는 이스탄불에도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1604년에 알레포 출신의 어느 여행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스탄불의 커피하우스들은 잘 지어져 외관이 멋있고 많은 등을 달아 치장했으며 밤에는 영업이 활발했다. 아마 제국의 수도 이스탄불에서는 이미 17세기에 커피하우스가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또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커피하우스가 성공했지만은 커피하우스는 남성들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오지 못하게 하고 남자들끼리 모여서 이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그 금식 기도 기간인 라마단 기간에도 남자들은 거기에 개의하지 않고 그 커피하우스를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친구도 만나고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사회적 교류 이런 것들을 커피하우스가 가능하게 했고 또 쉽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자연히 집권 세력에 대한 비판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배 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새로운 커피 음용 습관이 퍼지면 퍼질수록 혹시 지금의 지배 질서가 변화되고 무너지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의사들도 이제 좀 커피에 반대했습니다. 의사들의 주장은 뭐냐 하면은 커피가 포도주보다 더 나쁘다. 그러니까 음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은 복권 음료, 이것을 마시지 말라는 코란을 이제 걸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커피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정치 지도자들도 혹시 여기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얘기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여론이 되고 확산이 되고 그래서 사회 질서가 좀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했습니다. 특히 무라트 4세는요, 1623년부터 1640년까지 이제 오스만 투르크를 다스렸는데 커피하우스를 모두 파괴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커피 마신 사람 잡아다가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엄격하게 커피를 못 마시도록 금지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몰래 커피를 마셨습니다. 하지 말라면 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커피가 점차 퍼져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금지를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술탄도 곧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금지령은 철회하고 대신 이제 정탐꾼을 커피하우스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또 권력 집단에 반대 발언을 하는 사람 누군지 이렇게 색출하게 하고, 또 궁에서 들을 수 없는 새 소식은 혹시 없는지, 이래가지고 이제 커피하우스에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술탄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커피를 마시는 것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나서가지고 이제 그 커피를 국경 수비대에 보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금지했던 국가가 커피를 보급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은 커피를 마시고 보초를 서는 병사들이 안 마신 병사보다 잠자지 않고 경계를 더 잘 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경 수비대를 중심으로 해서 군인들한테 커피를 보급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커피는 점차
오스만 투르크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예,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이렇게 퍼지게 된 커피는 1600년경에 이미 페르시아만을 건너서 부다와 페스트라는 도시까지 가게 됩니다. 원래 이 도시가 강을 사이에 두고 나눠져 있는 도시인데 지금은 부다페스트가 됐죠. 거기까지 이제 오스만 투르크의 커피가 전해졌고 동인도의 뭄바이 근처 수라트까지 건너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확대가 돼서 유럽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 지금도 이스탄불에 가면은 커피의 고향이자 그 시원답게 이스탄불 시가에는 상당히 아름다운 커피들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그 거리를 지나다가 우연히 그 서점에 들러가지고 카흐베 하넬러라고 커피 하우스들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게 이스탄불의 유명한 사진 작가들이 사진을 찍은 것인데 이게 아름다운 그 카페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즐기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바다 근처에 이 이스탄불이라는 도시가 재밌는 것이 그 보스포루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동서로 나눠져서 한쪽은 동양에 속하고 한쪽은 서양에 속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탄불에 아직도 아름다운 카페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슬람의 커피 문화가 결국은 유럽 커피 문화의 시원이고 롤 모델이었습니다. 우선 유럽은 커피 한 톨 나지 않는 나라니까 생두를 어디서 사왔냐? 예멘의 모카항에서 이제 수입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모카 커피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원래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모카항을 통해서 수입한 커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카 커피라는 말이 생겼고 나중에 이제 유럽 사람들이 자바에 커피를 옮겨 심으면서 이제 모카 자바 브랜딩이라는 게 생기죠. 그러니까 커피 역사를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그 기원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으로 가닿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두만 들여왔을 뿐만 아니라 커피 하우스라는 이름도 오스만 제국에서 따온 것입니다. 실제로 유럽 사람들이 건대가 되고 새로운 음료를 마시기 시작했을 때 커피만 마신 게 아니고요. 차도 마셨고 그 다음에 초콜릿도 마셨습니다. 초콜릿도 원래는 우리는 지금 판형 초콜릿을 먹지만은 판형이 아니고 음료였습니다. 뜨거운 음료. 그러니까 차도 뜨겁고 커피도 뜨겁고 초콜릿도 뜨겁고 이건 뜨겁지 않으면 우려내지지 않거나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음료가 한꺼번에 3가지나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시는 시설, 이걸 뭘로 불러야 될지 처음에 혼동했죠. 실제로 초콜릿 바도 있었고 이랬습니다. 찻집도 있었고. 그런데 결국은 여기 있는 대로 카흐베 하네, 커피집이라는 커피하우스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이미 오스만 투르크에 쓰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커피하우스다 또는 커피나 커피하우스를 뜻하는 카페라는 이름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유럽의 그 커피하우스가 생기는 경로를 보더라도 처음에는 대부분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커피하우스를 내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오스만 투르크에서 커피를 배운 사람들이 커피하우스를 유럽에 냈습니다. 1650년 옥스포드에 커피하우스를 낸 사람은 시리아에서 태어난 유태인 제이콥이었고요. 1665년 암스테르담 시에서 커피하우스 영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터키의 커피 문화를 익힌 그리스인이었고 1672년에 파리 최초의 커피하우스를 연 사람도 스미르나에서 커피 다루기를
배운 사람입니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속해 있죠.